자, 이번 영상은 강남권 라운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초보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라운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완벽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더불어 단순히 라운지에 가는 법,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넘어서 가서 여자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어떻게 꼬시고 데리고 나와서 좋은 데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설명드리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예쁜 애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구조라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요즘 다시 이태원의 수량이 터지고 있는데 확실히 썩어도 준치라고 여자들 외모는 압구정이 그래도 낫습니다. 물론 이태원에 예쁜 애들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태원은 워낙 유명해서 지방에서 올라왔다가 놀러가는 애들, 외국인들 솔직히 잡탕으로 여기저기 모이기 때문에 물량은 많지만 평균적인 외모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아직도 있어요. 그렇다고 저도 무조건 강남권 라운지만 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모만 봤을 때 압구정이 좋은 건 맞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자가 많아도 솔직히 봤는데 안 꼴리면 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즉석 메이드나 원나잇도 곧잘 되기 때문에 심심할 때 강남 라운지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압구정 로데오 쪽을 말하는 거예요. 초보 대상 영상이다 보니까 가기도 전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처음에 좀 짚고 갈게요. 한 번도 안 가봤으면 가기도 전부터 이런 걱정들을 좀 합니다. 첫 번째, 거기 남자들 다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거 아닌가? 내가 가도 되나? 나는 외모가 평범한데. 두 번째, 노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나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세 번째, 나는 40대인데 내가 가도 되나? 나이 많다고 입구 컷 당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자, 일단 첫 번째, 남자들 다 잘생기고 키 큰 거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일단 여기 놀러 가는 공간이지 모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도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제가 느끼기에 대충 진짜 존잘은 상위 1%, 그러니까 라운지 한 개 전체를 통틀어서 한두 명이 보일까 말까 이 정도예요 실제로. 그리고 훈훈하다고 하는 애들 얘네가 한 상위 10% 정도 되는 것 같고, 보통이 한 60%, 그리고 보통 아래가 20%, 그리고 좀 못생긴 애들이 10%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길거리에 있는 남자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근데 그냥 길거리에서 보이는 남자들은 여자랑 놀기 위해서 빡세고 꾸미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판의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사실 잘 꾸미는 남자들이 많이 와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다. 자, 이게 꾸미는 것만 잘해도 외모 등급이 1, 2등급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몸 좀 만들고 꾸미는 쪽으로 좀 파보면 진짜 앵간히 못생겼다는 소리 듣고 살지 않은 이상 충분히 다 껴서 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노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나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자, 라운지는 딱 말씀드리면 한번 테이블에서 노는데 한 18만원 정도 잡으면 평균치가 나올 겁니다. 클럽이면 이 돈이면 진짜 완전 가성비 탭인데 라운지에서 이 금액이면 클럽처럼 가성비 테이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으로 가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한 20 정도면 제가 한 10년 전에 클럽 다닐 때도 이 정도는 냈어요. 이때 제 실수령액이 25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좀 나는 부담된다. 그러면은 여자 외모를 좀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메이저 라운지나 클럽 쪽은 거의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난 40대인데 내가 가도 되나? 나이 많다고 입구에서 컷당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자, 이제 이 나이를 계속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테이블을 잡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VIP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로 컷하진 않아요. 그리고 라운지나 클럽에서는 실제 나이보다 보이는 나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86년생이에요. 41살이죠. 하지만 가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다녀보니까 처음 온 40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인드가 늙어 있어.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여기까지 와서 어쩌고저쩌고, 옆에 온 여자 너무 어린데 난 나이 많아서 안 되겠지? 그럼 왜 왔어 여기? 이렇게 답답한 분들이 오히려 안 돼요. 그냥 뭐 내 돈 주고 내가 놀러 왔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잘 놀고 잘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60대 할배가 아니면 나이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주제, 라운지는 어떤 곳인가, 이 부분부터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운지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라운지는 현 시점 놀기 위해서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소셜이 강하지 않으면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기 때문이에요. 소셜이 강한 곳 같은 경우는 인싸 모임 같은 데를 말하는데 사실상 초보가 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라운지는 친구랑 둘이 가거나 없으면 혼자 가도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혼자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라운지라고 하면 보통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약간 사교 모임 같이 조용한 분위기에 픽업 시스템을 갖춘, 그러니까 MD들이 여자들을 부킹 시켜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벨뷰라는 데가 있었는데 아르주라는 이름으로 재오픈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라운지라고 하면 이런 분위기보다는 클럽과 매우 흡사한 느낌이 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악도 크게 틀고 같이 술 먹고 노는 이런 분위기의 라운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그럼 클럽과 뭔 차이냐?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자, 이게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업종 차이가 있어요. 클럽은 유흥주점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라운지는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흥주점이 법적으로 훨씬 더 엄격한 기준과 규제를 적용받고 세금이 세요. 그만큼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근데 이 업종별 가장 큰 차이는 유흥주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음식점은 법적으로 손님이 노래나 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은 담배를 필 수 있지만 일반 음식점은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어요. 자, 이 차이로 인해서 클럽과 라운지는 약간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자, 소위 정클럽이라고 불리우는 신사 에이스 이런 데는 담배를 필 수 있지만 라운지에서는 담배를 못 피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원칙상 안 되지만 전자담배나 편의점에서 파는 일회용 전담은 피게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는 분들은 라운지에 가서 MD한테 전담이 되냐고 물어보면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원칙상 춤을 추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라운지에 들어갈 때 춤을 과하게 추지 말아라 이런 문구가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춤을 춥니다. 음악 자체도 그렇고. 하지만 그냥 리듬 타는 정도지 춤을 뭐 잘 춰야 되고 과하게 추고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춤을 못 추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아예 쓸데없는 고민이다. 자, 이런 이유로 현재 라운지는 10년 전 클럽처럼 테이블과 소파가 있습니다. 음악도 클럽보다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오면 자리에 앉아서 옆에서 대화가 되는 정도입니다. 솔직히 저는 더 재밌는 건 클럽인데 여자 꼬시기에는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 클럽이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물론 예전 클럽은 크기가 매우 크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서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나마 예전에 클럽 다니다가 다시 놀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클럽보다는 익숙한 느낌이 날 거예요. 자, 약간의 단점을 얘기하면 라운지가 대부분 작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근처에 여러 개가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단점이 되냐면 클럽은 지금 에이스밖에 안 남았거든요. 애프터로 풀파리 정도. 근데 풀파리는 조각이 거의 없어서 여긴 빼면 결국엔 에이스 하나인데 여기는 가면 여자들이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거길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물량이 확 빠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근데 라운지는 여자들한테 거쳐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아요. 주변에 다른 라운지도 있고 술집도 있고 갈 곳이 많으니까. 그래서 물갈이가 빠르게 됩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결국은 클럽보다 더 빠르게 꼬셔서 메이드를 하거나 1대1로 나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쁜 여자 없다고 간보거나 장타를 쳐버리면 클럽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위치로 보면 강남권은 압구정 로데오에 몰려있어요. 근데 라운지는 정말 빠르게 생기고 없어지길 반복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세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어디가 좋은지 반문화 카페를 통해 알아보고 가면 돼요. 근데 솔직히 다 비슷하고 말씀드렸죠. 라운지들이 서로 다 가깝기 때문에 여자들이 여기저기 돈다고. 그래서 너무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여러 군데를 가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라운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반문화 카페에 가입을 합니다. 네이버 카페, 뭐 역밤, 무사고, 클럽 365, 밤밤 이런데 검색하면 나와요. 가입하면 강남 클럽이나 라운지 모임이나 조각 이런 게시판에 들어가면 MD들이 조각 모집한다고 올리는 글들이 있어요. 자, 이거 보고 MD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혹은 개인이 올려서 윙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톡 아이디 올려놓으니까 연락해보면 돼요. 자, 인원은 친구랑 2인 혹은 3인 정도에서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없다면 혼자 가도 됩니다. 조각은 말 그대로 조각을 모아서 모르는 남자들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MD한테 연락해서 MD가 몇 명이에요? 이러면 저 혼자예요 이러면 돼요. 혼자 오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가는데 진입장벽은 전혀 없어요. 그냥 연락하고 간다고 하고 돈 입금하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테이블을 말한 거고 남자도 게스트가 되긴 하는데 되는 데가 있고 아예 남자 게스트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MD한테 물어봐야겠죠. 근데 내가 초보다 그럼 솔직히 게스트보다는 테이블을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테이블이 클럽 메인이나 준 메인처럼 많이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초보인데 게스트로 가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멍 때리다가 그냥 정신없고 시간만 버리다가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래도 테이블로 가면 여자랑 놀 기회도 많고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라운지는 그냥 테이블로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솔직히 남자가 게스트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건 거의 좀 고인물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이렇게 MD를 컨택해서 정보를 듣고 입금을 하면 톡방에 초대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 술 뭐 마실 거냐고 고르라고 하고 샴페인이 들어가 있으면 전광판에 닉네임 못 띄울 거냐고 묻기도 하고 이러는데 초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많이 다녔던 사람들이 술 뭐 먹자 뭐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 괜찮아요 이러면 돼요. 전광판에 닉네임 띄우는 것도 닉네임을 정해서 띄우고 싶으면 말하면 되는데 아니라면 그냥 전 패스할게요 이렇게 패스하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몇 시까지 가야 되냐? 보통 12시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구장마다 조금씩 다르고 시기마다 유행처럼 막 바뀌기 때문에 MD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괜히 아는 척할 필요 없어요. MD들은 영업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성의 있게 다 답변해주고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간혹 너무 초보처럼 보이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필요 진짜 전혀 없고 아는 척해봐야 다 압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새로운 데 가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가면 물어봐요. 야 요즘 몇 시에 시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물어보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된다. 그리고 입장 같은 경우는 라운지 입구 앞에서 단톡방에 도착했다고 쓰면은 웬만하면 MD가 마중을 나오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면 되고 아니라면 자리랑 예약자 명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가드한테 신분증 주면서 말하면 입장이 됩니다. 들어갈 때 밴딩을 해주는 데가 있고 손등에 도장을 찍어주는 데가 있으니까 업장에 맞게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되고요. 옷이나 가방 보관이 필요하다면 보통 의자 뚜껑 열면 열리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 넣으면 되고 아니면 MD한테 물어보면 비닐에 넣어서 보관을 테이블 어디인가에 하니까 이것도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진짜 그냥 웬만한 건 물어보면 돼요. 영업진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을 했으면 이제 여자 관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할 점 3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보다 남자가 더 중요하다. 만약에 혼자 조각을 들어가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결국 여자가 오면 여자는 혼자 안 온단 말이죠. 둘이나 그 이상이 딸려와요. 그럼 초보는 한 명 이상을 케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 팟의 친구를 케어해줄 남자 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1대1로 잘한다고 해도 친구 신공이 나와버려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보는 완전히 솔풀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윙을 그 즉석에서 만들어 놔야 돼요. 여자들은 계속 돌지만 테이블을 잡으면 남자들은 고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윙 쳐줄 남자
여자가 아무도 없으면 계속해서 여자들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스타트냐고 MD한테 물어봤으면 그보다는 너무 빨리 갈 필요는 없고 한 15분 전쯤 이때쯤에 도착해서 구장도 대충 둘러보고 오는 남자들이랑 좀 적극적으로 인사도 좀 하고 술도 한잔하고 호구조사도 하면서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자들 오면 같이 하자 이런 말들을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이걸 남자 한 명을 구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모인 남자들 전체적으로 각각 진행하라는 거예요. 누구랑 윙크를 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놔야 모인 남자들이 친구랑 둘이 오던 셋이 오던 붕 뜨는 남자가 있을 때 같이 하자고 손짓해서 바로 윙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친구랑 둘이 가거나 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아는 사이라고 챙기는 건 좀 적당히 해야 돼요. 무슨 기집애들처럼 둘이 왔으니까 친구 과하게 신경 쓰면서 꼭 둘이 윙크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쁘게 파트너로 잡는 법. 보통 테이블 잡고 가면 보조 MD들이 여자를 픽업해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여자들이 그냥 온다는 거예요. 이때 지금 게임할 여자가 없으면 안쪽에 있지 말고 테이블 바깥 양 사이드 쪽에 서 있으세요. 이러다가 여자 무리가 오면 바로 스캔을 해서 여자애가 먼저 오면 걔를 내가 잡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뭐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보통은 들어와요. 근데 예쁜 애가 뒤에 있어 이러면 둘 다 안쪽으로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예쁜 애를 내 옆자리에 두게 합니다. 자 이걸 여자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예쁜 애를 내 파트너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미팅하는 것처럼 마음에 드는 애를 찍는 게 아니라 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여자가 왔을 때 어떻게 자리 배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조각원이 바깥쪽에서 여자들이랑 계속 놀고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서 여자랑 같이 밀어넣고 내가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는 좀 전에 설명했죠. 근데 만약에 조각원이 윙도 전혀 안 쳐주고 지 혼자 솔플하면서 예쁜 애만 찾는다? 그럼 당신도 이런 애는 같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는 이기적인 남자들은 대부분 혼자 세대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너무 가오 잡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어울리되 예쁜 애는 최대한 자리 선정을 유도해서 당신 팟으로 잡아라. 자 세 번째, 여자 왔을 때 술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해볼게요. 술은 보통 보조 MD가 믹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액은 500ml짜리 투명한 일회용 물병에 넣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건들지 말고 간혹 물이랑 착각해서 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믹싱이 된 술을 먹으면 됩니다. 믹싱을 하지 않는 술도 있는데 보통 탄산 음료에 섞어서 먹거나 주스에 섞어서 마십니다. 자 얼음 넣고 술 넣고 음료 넣고 섞어서 여자한테 주면 돼요. 조각원들을 보면 음료별로 어떻게 주는 게 보일 거예요.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샴페인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샴페인 잔이 같이 나오니까 그냥 거기 따라주면 됩니다. 참고로 샴페인은 얼음 안 넣고 먹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대부분 빨리 회전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한 4분의 1 정도 타주면 돼요. 아니면 술 다 버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술 떨어지니까 조금씩만 주면 된다는 거죠. 또한 술 아예 안 먹는다고 하는 여자들이 종종 있는데, 자 초보들은 이런 여자는 그냥 버리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이런 애들이랑 확률이 낮기 때문에 다른 여자랑 노는 게 더 낫습니다. 또 너무 취한 여자 맞춰주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예쁘지도 않은데 예의 없거나 정말 아무 반응이 없는 여자 버리세요. 당신이 돈 내고 잡은 거니까 이런 여자들한테 쩔쩔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고, 이제 심화편을 들어가 볼게요. 자 심화편은 구조적으로 여자를 어떻게 꼬시는지 이 부분을 설명할 건데, 자 여기서는 5단계 구조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만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전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단계 광역 DHV, 2단계 역할극, 3단계 특정화, 4단계 ASD 예방, 5단계 바운스 이후의 섹스. 자 이 5단계를 거치면 효과적으로 빠르게 라운지에서 여자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단계 광역 단계, 목표는 홀딩이에요. 여자 무리가 테이블로 처음 오게 되면 아직 당신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1대1로 바로 들이대는 게 아니라 여자가 다른 테이블보다 재밌다는 인식을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과 당신 파트너 그리고 윙과 당신 파트너의 친구 이렇게 넷이서 단체로 노는 광역 플레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술적으로는 여자들을 놀리거나 거짓으로 관심을 가볍게 주면서 에너지를 올리고 다 같이 재밌는 놈들 바이브를 만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홀딩이 되는 게 목표인데 여자가 홀딩이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어색하고 뻘쭘하게 있다가 여자가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여기서 노는 게 편하고 재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홀딩이 되면 1단계는 클리어 된 겁니다. 자 이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랑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물론 혼자도 가능합니다. 2명의 여자를 동시에 케어하면서 혼자 이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초보의 영역이 아니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2단계 역할극 단계, 목표는 매력 받기예요. 1단계를 거치면 여자가 나와 조금 친해진 상태가 되고 약하지만 관심의 신호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의 주 전략은 1단계에서 놀 때 썼던 키워드들을 확장해서 커플놀이 등 역할극을 진행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 장난스러운 스킨십이 진행되고 손잡기, 포옹 이 정도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자 포인트는 뻔한 질문들 있죠. 어디 사냐? 몇 살이냐? 이런 거 말고 에너지 레벨을 좀 높여서 같이 즐겁게 노는 것과 동시에 섹슈얼 텐션을 조금씩 높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정말 빠른 시간 10분 내외 정도를 2단계 시작점으로 잡는데, 이 정도 시간 안에 여자의 호감을 급상승시키면서 성적 긴장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 매력을 박아 넣었다면 다음 3단계로 가면 됩니다. 3단계 심사 단계, 목표는 특정화, 그러니까 특별한 사이라고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3단계까지 오게 되면 당신의 매력은 충분히 박아 넣은 시점이고 여자랑 많이 친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나는 매력 있는 남자 중에 하나, 여자는 괜찮은 여자 중에 하나, 이런 느낌입니다. 남녀 경쟁자가 주변에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체
대체 가능하다는 말이죠.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여자를 심사하는 거예요. 자,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뜸 진지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장난을 치면서 가짜 심사를 하고 진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 진짜 심사는 프레임에 대한 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짜 심사를 할 때의 느낌은 너 정말 내 여자가 될 자격이 있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짜 심사를 섞지 않고 계속 진짜 심사만 반복하게 되면 면접 보는 분위기가 나게 되는데 지금 놀러 온 거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잘못하면 여자가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짜 심사와 진짜 심사를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 후에 여자의 호감 표현이나 스킨십 등을 유도하고 말을 잘 들으면 칭찬해주고 안 들으면 가볍게 갈구면서 상벌 구조를 반복하면 돼요. 자, 이걸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무 기준 없이 진심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대기업에서 면접을 보는데 막 당신을 너무 뽑고 싶습니다. 이런 바이브가 시종일관 풍기면 여기는 합격 확실하고 뭐 다른 데 더 좋은데 알아보고 간 좀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서로 진심으로 호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서로. 자, 이렇게 되면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사이로 포지션이 형성됩니다. 자, 이 3단계까지만 클리어해도 홈런 칠 여자의 관심은 거의 다 뽑힌 상태가 돼요. 자, 이 상태가 되었다면 4단계로 넘어갑니다. 4단계 예방 단계. 목표는 ASD를 예방하고 제압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핵심은 일부러 ASD, 그러니까 쉬운 여자 방어 기제를 내가 높여놓고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처음에 야한 말이나 좀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진행하면서 성적 긴장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자, 여기서 ASD가 피크를 치게 되거든요. 이때 분명히 여자가 쉿 테스트를 할 텐데 쉿 테스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빠 아무한테나 이래? 이런 것들이요. 자, 이거는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들긴 한데 쉽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거거든요. 이걸 깨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쉿 테스트들은 말빨이 아니라 프레임으로 깨야 돼요. 그래서 외운 멘트로는 보통은 안 먹힙니다. 맥락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로 믿는 남녀에 대한 관점이나 섹스에 대한 가치관, 이런 프레임들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제대로 표현해야 말과 태도, 표정, 뭐 에너지까지 일치돼서 전달되거든요. 이래야 ASD를 쉽게 격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되려면 내 기존 프레임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또한 여자가 클럽이나 라운지에서 주로 쓰는 ASD가 뭔지 미리 파악해놓으면 좋고요. 각 항목별로 내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리되고 숙달되면 결과적으로 여자의 ASD가 나와도 또 뻔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바이브가 나오거든요. 자, 이 바이브로 눌러버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5단계 바운스 단계. 목표는 실제 섹스죠. 바운스는 라운지에서 집 밖으로 나가고 택시를 타고 모텔까지 가는 전체 과정을 말하는데 이때 기본 원칙은 완벽하게 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질러보고 터진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하고 완벽한 뭔가를 내가 만들어 놓고 나가려고 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단계까지 가면 장소마다, 상황마다, 시점마다 다른 종류의 문제와 ASD 그리고 변수들이 막 터지게 되는데 각 상황과 종류를 알고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자, 어디서 문제가 터졌는지, 장소죠. 어떤 종류의 문제인가, 일반적인 ASD인가 아니면은 ASD의 친구 신공이 결합한 형태인가 등등, 그리고 몇 번째 반복되는 중인가, 지금 1회차인지 그 이상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많이 반복적으로 ASD가 나오면 최후 통첩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후 통첩은 간단히 말해서 나랑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끝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각 단계를 다 적절히 밟고 진행이 되었다면 여기서의 최후 통첩은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써야 될 때도 있다. 자, 여기까지 여자 꼬시는 법 심화편을 끝내겠습니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러스테커였습니다.